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당직자 내지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진짜 쓰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 비춰져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네. 저 다 온 국민이 다 알게 만들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그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한동훈 대표님도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아니죠, 그죠? 주경원 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가짜했잖아요. 가짜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친윤이라는 게 있는 분들께서도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서로가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목소리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양쪽입니다. 양쪽이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라는 표현 자꾸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민생, 경기 이런 거 어렵다는 호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보면요, 예산안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혼란 상태죠. 그런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과연 이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 지금 너무 한가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가한 갈등이라고 평가받는 그 안에는요, 지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당원 게시판 논란, 이 두 가지가 핵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요, 분위기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큰 방향은 지도부,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석을 안 하죠, 의총에는 보통. 한동훈 없는 의총에서 지도부 향한 성토가 나왔다, 이런 게 알려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한 중진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 전략 모호성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된다. 모호한 거 이거 지옥이다. 무조건 원팀. 그리고 한 의원 얘기가 당 지도부가 기대에 못 미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직 맡으면서 일이 안 돌아간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시너지 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지적들이 쭉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이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친윤계 의원분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일단 저런 비판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 친윤계는 지금 야당, 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보다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에 더 불만이 많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의총장에서는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자리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정성국 의원이 방송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김여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찬가지인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요, 그 대통령실 부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의총에서 그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예산 국회 시즌인데 그렇게 4조 원 넘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또 정부에 있는 주요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인데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런 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당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아까 이 갈등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양쪽이 벌이는 갈등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당원 게시판 요 논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친한계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는 그리고 대해서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뭐 평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당직자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그렇게 치부될 수는 없어요. 이준우 위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는 지도부의 입장 이게 좀 왜 이렇게 모호하냐? 네. 뭐 그거를 조금 뭐 이게 원래는 외교적인 표현인데 전략적 모호성. 네.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모호한 게 아닙니다. 신중한 거지요.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이탈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메시지는 대통령실에다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예. 신중하게 이탈하자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신중하되 이탈하다 의미는 아닐 거다. 그렇죠. 신중하게 이탈하자. 그 의미는 아닐 예, 거다. 그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본인의 문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탈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걸 열어뒀다는 그렇죠. 말로 지금 들으신 겁니까? 예, 그렇게 들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되묻고 싶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왜 대통령실과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최초에 제기된 거는요. 당원들의 자발적인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단계를 본인 글을 올리면서 예. 이상한 지우가 나오고 삭제가 되고 예, 예. 이제 비판 글이 어느 한쪽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하는 걸 보고 어느 유튜버가 본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생적으로 언론에 받아서 이게 일이 커진 겁니다. 그때 초기에 본인이 대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커지고 수사기관까지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대통령실에 돌리는 거죠? 대통령실은 아무 관련 없지 않습니까? 우연히 작성자가 검색되는 그 사건으로 해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제 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같이 연동시키려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약간 위험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리더십 우리가 당원들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오히려 던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지금 네. 또 제표일까지 왔어요. 근데 날짜를 좀 10일로 잡았거든요. 네. 오는 10일. 네. 그런데 이제 10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도 그 날짜가 이제 10일 또 잡혔단 말이에요. 네. 합의를 하라고. 네. 그래서 이 특검법은 그 이후에 또 국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처리될 수,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특검 블랙홀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이 이슈에 빨려 들어가지고 예. 저희도 국정 동력이 상실되겠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친한 체제를 아마 공고히 할 겁니다. 예. 현재 당에서 불리는 친한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걸 한 80명, 90명으로 늘리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대대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아마 시도할 거고요. 근데 그 결과는 아마도 한동훈 대표한테 회복이 불가능한 정치적 생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주홍 글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 봅니다. 지금 저 이준우 위원께서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 자체는 주원 글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큰 위험 이렇게 전망이잖아요. 또 근데 반대로 또 친한계 인사분들은 아니 그 특검법이 뭐 통과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취지의 또 예용 주장들 전망들 또 계속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런 가운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 좀 진행 중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였고 제대로 뭐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관련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상표를 만들고 자기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픈 점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기 옆에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환호하는 이른바 친한계 국회의원 한 20명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예.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월 7일에 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긍정평가하면서 모처럼 유난 해빙 무드가 형성됐다. 이제 변화와 쇄신의 큰 물결에 같이 간다. 당정 화합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깜도 안 되는 뭐 당원 게시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좀 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추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신지호 부총장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깜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소동. 요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진 거다.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 발언이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깜도 안 되는 소동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깜도 안 되는 소동을 제어하지 못한, 예. 막지 못한 당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발언을 전 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 표현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저는 친한계 의원들이 저런 감정 섞인 단어들을 지금 쓸 단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정말 그냥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고 부결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특검법을 볼모로 지금 친윤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 이후에 아마 저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해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면은 예. 그러면은 이것을 유난 갈등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워낙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진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신지호 그 부총장이 저런 감정적 발언하는 것 그리고 정성국 의원이 아까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도 사람 아닙니까? 뭐 감정이 있다. 예. 이건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인 양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인 양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냉철하게 그래서 저는 아까 한동훈 대표 자신은 난 신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우린 접근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루는 것이지 단순히 친윤과의 갈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친한계 그래서 의원들 뭐 신지호 부총장이나 정성국 의원이 조금은 잘못된 언어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앞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게 또 궁금증으로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본 전제가 예. 익명을 보장하는 것인데 설사 가족이 썼더라도 왜 그거를 굳이 공개해야 되느냐. 만에 하나 대표 가족이 썼다고 칩시다. 네. 가정으로. 사과했다 친다면 과연 이거를 순수한 사과라 받아들이고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까? 저희가 볼 때는 한 대표 정치하는 동안에 민주당까지 예.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자, 이준욱이요? 그러니까 아니 설사 가족이 썼더라도 그걸 왜 굳이 공개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썼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것에 사과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 순수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겠는가? 압박이나 공격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사과를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내가 사과하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과할 뜻이 없다는 거고 현재 이 상황이 일어난 것 당원 게시판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거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탓이다라고 끌어들인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본인 가족 특히 6명으로 된 자기 장인, 장모, 모친, 자녀 포함해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끌어들여서 맞바꾸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설사 가족이 할 때 그게 무엇이 문제냐? 예.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그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 그 글 쓴 게 뭐가 문제냐?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 아마도 비판은 받을 겁니다. 비판은 받겠지만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 흠결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성장하는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실패한 거를 남 탓으로 돌리고 특히 대통령실 끌어들여서 살아남겠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 여사 특검법 받아들인다고 당이 망할 것이냐, 예. 당이 망하느냐 이런 말 또 나왔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예. 한동훈 대표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특검 받아들이면 당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그 친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진영 간에 대결 구도가 있으면요. 그 예. 안에서 우리끼리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본인이 비대위원 시절부터 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대회까지 줄곧 민주당과 손을 맞춰서 대통령실 비난한 거는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가 어느 순간부터 양쪽
양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진영이라는 거는요. 여야 정당을 각각 한 진영으로 보고 뭐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내에서 진영이 따로따로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 속에 계속 뭔가 갈등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춘 부의장,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라. 그게 가족이 했는지 아닌지, 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일각에서 나오는 게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시점을 놓쳤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타이밍은 지나갔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했다 안 했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팩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했다면은 지금까지 숨긴 게 되고 안 했다면은 왜 굳이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이 논란을 불을 지폈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이 또 있거든요.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고. 근데 저는 정성국 의원의 저 발언 아마 이거를 밝히든 사과를 하든 말든 분명 계속 공격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순수한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취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또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친윤계에서는 아마도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든 입장을 밝혀서 가족이 한 거든 아니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결국 이 세 가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게 부결되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그때 더 거세게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결이 돼버리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가 돼버리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지금 친윤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냉각기를 가지자고 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명일 뿐이고 예. 나머지 분들은 지금 계속 부글부글하면서 뭔가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공격할까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과 뭐 손을 맞춰서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손을 맞춘 적이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된 거죠? 같은 편이라고 해서 같은 진영에 있다고 해서 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왜 상대 진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왜 저쪽 민주 진영과 똑같은 예.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본인 안에서의 자성과 성찰을 거부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말에 있어서는 할 말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추윤 부의장이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그 전에 말씀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친윤계가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어떤 게 지나가도 그다음에 또 어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치 않다. 이 생각은 계속 유지될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마땅치 않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예. 대표로서 거의 뭐 인정할 수 없다 수준의 언행들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요거 짧게 이준우 의원은 친윤계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예. 목적이 뭐냐면 아까 뭐 우리 말씀 모두에 말 나왔지만은 예산 전체 삭감한 것과 지금 탄핵 18명 지금 탄핵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14명 했었고 또 추가로 4명 예. 한다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 국민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이 이렇게 안에서 서로 내분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맨 처음 누구한테부터 시작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본다 그러면은 예. 그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인 때문에 생기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실 끌어들인 것은 결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윤계는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까? 네, 못마땅하겠죠. 네. 우리 당을 좀 잘 이끌어주는 화합으로 예. 하나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당에서 원하고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뭐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거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갈등 계속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